네, 평화의 한반도. 요즘 참 중요한 시기 그리고 중요한 일의 연속인데요.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상회담의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미주 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상회담 얘기에 앞서서요.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질문을 먼저 왕선택 기자한테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풍계리 핵실험장 네. 폐기 행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북한에서 아무 답이 없다가 오늘 새벽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까? 네. 답이 와서 결국은 뭐 특별기지를 이용해서 갔어요. 특별 수송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예. 자, 이거 좋은 징조로 봐야 됩니까? 좋은 징조죠. 예. 예. 기본적으로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 예. 과정 속에서 북한의 이미지도 나빠졌고 또 남북 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관계라든가 그런 기대감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결과적으로 뒤늦게나마 우리 남쪽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이 어찌됐든 그동안의 태도를 바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을까요?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한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미국 내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가 나오니까 남한을 통해서 판을 깨지 않는 북미 정상회담 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남한을 통해서 북한의 불만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 쪽에서 남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좀 중단하겠다. 그걸 그 내세운 명분이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김정은 최고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의 정치 체제를 갖다가 비방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자면 어떤 그 적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그 남북 관계에서 판을 깨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번 그렇기 때문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25일 후가 되면 어떤 그 남북 관계를 중지시킨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5일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전인 오늘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기자단을 우리 쪽 기자단을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전자 즉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북한이 뭐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만이 어느 정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율이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살그머니 이제 취재를 허용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취재팀이 특별 수송기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뭐 직항로를 이용했으면 거의 도착을 했거나 지금 이동 중인가요? 지금 막 착륙을 하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시 30분 정각에 성남에서 출발을 했고요. 1시간 30분 정도 비행 시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착륙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잠시 후면 도착했다는 보도가 들어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일반 여객기가 아니고 특별 수송기를 타고 갔다는 건데 네, 이건 특별 수송입니다. 저게 군용기는 아닌 거죠? 군용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데 예. 이 비행기는 공군이 관리하고 있는 이제 군용기인데 예. 그렇게 보면 군용기인데 실제로 군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정부의 주요 인물이라든가 정부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이용하는 우리 정부의 일반적인 수송 활동을 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 수송기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보통 북한을 갈 때 여객기 특별 전세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네, 보통 갈 때 민간 여객기. 네. 근데 군용기가 넘어갔다 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군용기는 이미 군용기랄까 우리 정부 국적의 비행기가 이미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번에 우리 특별 사절단이 네. 평양에 갔을 때 3월 5일 날 갔죠. 그때 정부 특별기로 갔습니다. 역시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소속의 말하자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용기라고 할까요? 네, 네. 관용기가 간 것은 이번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그 풍계리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네.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부터 내일 모레 25일 사이에 날씨가 좋으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 원산에 외신 기자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주 풍계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4시간, 5시간 이상 잡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우리 취재진이 도착을 하고 나서 다시 외신 기자들과 합류를 해서 그쪽에 22명이 있고 우리 8명이 가면 30명입니다. 30명이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해서 오늘 밤에 늦은 오후나 오늘 밤에 풍계리에 도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내일이나 모레 이틀 중에 하루에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취재진이 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이제 들어오겠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예. 취재진이 이제 우리 공동 취재단인데 네. 공동 취재단이 그쪽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풍계리 핵폐기 행사는 이 정도에서 알아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예정에 없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걸 보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반적인 회담이 좀 잘 이루어졌고 네. 문 대통령께서 방미하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자들 간의 어떻게 그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북미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되는 부분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미국의 NPR이라고 하죠. 그것도 공영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딱 그 아침에 8시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성사되었다. 그래서 그 한미 간의 어떤 긴밀한 공조가 확인되었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를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조율하겠다. 이런 내용보다 그쪽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 내, 그리고 워싱턴 내에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 확률이 99.9%라고 우리 정의원 실장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불거지는 것은 여전히 미국 내에 어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 정부를 다루는 방식에 의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조차 어떤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아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어떤 일관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 정상회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말, 생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생각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준비한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이 없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나온 말인데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And frankly, it has a chance to be a great meeting for North Korea and a great meeting for the world. If it doesn't happen, maybe it'll happen later. Maybe it'll happen at a different time. But we will see. But we are talking. The meeting scheduled, as you know, on June 12th in Singapore. And whether or not it happens, you'll be knowing pretty soon. But we're talking right now. 자, 이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발표가 돼 있는데 네. 열릴지 안 열릴지는 좀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는 연기 가능성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새벽부터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로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은 북한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워싱턴의 기존의 엘리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특히 원래 그렇죠.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받는 거에 연연하다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에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북한이 먼저 며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그 제고할 수 있다. 먼저 시끄럽게 한 건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거기 사실 볼튼 보좌관 문제를 했는데 볼튼에 대한 불만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줬어요.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굉장히 전례 없는 과격한 조치를 취했고 그랬지만 북한이 먼저 취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뭐 우리도 뭐 취소한다는 얘기 못할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는 워싱턴의 엘리트들을 의식한 게 좀 더 크지 않나. 대내적인 메시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워싱턴의 엘리트를 향한 메시지다.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뭐 대표적인 사람은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당한다. 지금 뭐 보니까 뭐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순진무구하게 김정은하게 다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 나름대로 어떤 상당한 높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저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메시지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에다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인데요. 대북 메시지. 대북 메시지도 입장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나온 문맥상 보면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해주면 이제 북한에게 체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해준다면 이제 김정은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나라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문맥에서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도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만큼 이제 양보를 했으니까 진실되게 그 태도를 보여라. 또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의 기술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많이 주고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고나 견제 메시지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연기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히려 미국 정상회담을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통령이 깊이 몰두해 있다.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더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조금 날짜를 뒤로 늦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미국 정상회담은 꼭 반드시 성사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고 또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간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스든 워싱턴 포스트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미국 내키죠. 네, 그런 워싱턴의 지식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대통령으로서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작성한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현실적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좀 생겨났다. 나름대로 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어떤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생겨났다. 해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비핵화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항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나를 선수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보통 언론들이 지금 제목으로 잡고 있는 연기 가능성
대한 우려는 그렇게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내용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여건을 무슨 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비핵화겠죠?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네. 중요한 포괄적 일괄 타결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평양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에서도 만족할 만한 합의를 받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장시간 동안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 측이 요구하는 포괄적 일괄 타결을 위해서 북한이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동의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한 그 미국 측에서 또 바라는 것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비핵화 완료 시점을 우리가 명문화하자, 정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쪽에서 어떤 강경한 메시지가 볼튼 보좌관이라든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비핵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견, 불만을 표현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제 추측이지만 이전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떤 이뤄놨던 그 합의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은 그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어느 정도 합의를 거두었던 포괄적 일괄 타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북한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것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일문일답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실패를 했다고 이번에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을 하면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저 메시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메시지는 또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개의 적과 싸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한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어떤 것은 또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어떤 비아냥이라든가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사실 뭔가 잘하면은 이제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평가위원들이잖아요. 어떻게 예. 워싱턴의 엘리트 집단이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제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워싱턴의 엘리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뭐 무시하면서 지내왔지만 설득을 해야 되는 단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가,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을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북미 회담,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지금 뭐 최고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워싱턴 엘리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고, 설득한다기보다는 도와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두 정상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실 때 역사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또 하나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외교안보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이제 볼튼 그 보좌관을 만나서 예. 어떤 그 담화를 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이번은 다르다. 북한의 의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의 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흔들림 없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이견을 좀 조율을 하고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워싱턴에 많이 일어났던 회의론,
그 회의론이 뭐냐면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수 있겠느냐, 예. 의지가 있느냐, 과거에 분명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회의론이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은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이번 사례를 예단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회의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이죠. 오늘 또 불만을 얘기했는데 그 이른바 중국 배후론, 시진핑 배후론을 또 얘기했어요. 그 북중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냐,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번 두 번째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에 대해 전문가들 속에도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북중 간의 어떤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 즉 이제 그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면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중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어떤 의견에 반하더라도 이제 그 비핵화 합의를 한다면 중국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빠른 시간 내에 추구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북한 뒤에 중국이 서서 어떤 미국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즉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 더 들어보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제 보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guarantee his safety. Yes,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His country will be rich. His country will be hardworking and very prosperous. They're very great people. They're hardworking, great people. But he has a chance to do something that maybe has never been done before. And I think it would be, if you look 25 years into the future, 50 years into the future, he will be able to look back and be very proud of what he did for North Korea and actually for the world. 자, 들어보니까 저 말을 들어줘야 할 상대는 김정은 위원장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명백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만족할까요? 저 정도의 체제 보장에? 뭐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못 미칩니다. 그러나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북미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하겠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까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은 미국의 군사위협 해소라든가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북한 말로 하면 적대시 정책을 해소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미국이 해준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상응 조치,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말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비핵화를 하긴 하는데 이런 상응 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상응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전 중앙정보국장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북미 수교를 하겠다라든가 뭐 평화협정을 맺겠다라든가 또 주한미군의 역할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하는 문제에 협조를 한다든가 뭐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이게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비핵화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존 볼튼 보좌관은 거기도 더 나가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더 해야 된다. 생화학 무기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발끈한 건데 아무래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안보 우려라고 하는 상황에서 체제 불안 요소, 근데 세이프티 이 말이 이제 안보 우려를 해소한다는 말이고 네. 해피라는 말에는 경제 우려, 이제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한 상황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뭐 얼버무린 말이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나 경제 우려를 해소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그런 항목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더 두고 보고 싶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북한이 남북 관계를 그 비판하면서 이제 그 중지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기자 말씀하신 체제 안전 보장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온 다음에 얘기한 것은 다 경제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존 볼턴 보조장관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은 민간 투자를 통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경제 지원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가 자기 어떻게 보면 정부 돈을 하나도 안 쓰겠다는 이런 얘기가 돼 있고, 그리고 사실 북한으로서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 보장된 언급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북한 쪽에서 어떻게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경관 부상이 나와서 우리가 언제 미국 측으로 한 번이라도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 경제 발전, 미국 측으로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걸하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그 이와 더불어서 그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행정부에서 명확한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한 게 아닌가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뭉뚱거리지만 그래도 체제 안전 보장을 처음으로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좀 전에 체제 보장이었고요. 자, 이번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죠. 비핵화 부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t must take place. North Korea has a chance to be a great country, and it can't be a great countr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y're living right now. But North Korea has a chance really to be a great country, and I think they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Well, all in one would be nice, I can tell you. I'm not going to go beyond that. It would certainly be better if it were all in one. Does it have to be? I don't think I want to totally commit myself, but all in one would be a lot better. 비핵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또 헷갈리는데요. 네, 뭐 리비아 모델, 트럼프 모델, 뭐 동시적 조치. 근데 이번엔 또 등장하는 게 일괄적 비핵화? 올 인 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올 인 원. 그거를 이제 포괄적 일괄 타결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단계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 이제 2007년, 2008년에 논의됐던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이제 큰 틀에서 일단 이제 비핵화라고 하고 네. 1단계에서는 동결, 2단계에서는 핵시설 불능화, 3단계에 가서는 그 뭐 시설이든 무기든 다 그냥 부셔버리는 핵폐기 이렇게 이제 3단계로다가 진행이 되고 그 단계별로다가 이제 단계가 끝나면 보상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또 그 조치를 하고 또 보상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단계별 조치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1단계의 동결, 2단계의 불능화, 3단계 폐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예를 들어 평화협정 문제라든가 북미 수교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연락사무소 문제라든가 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묶어서 들어가는 것이 또 포괄적 일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비핵화에서 폐기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 합의서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올인 원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교수님한테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발언을 할 사람은 북한 같아요. 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글쎄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재 상황으로서 본다면 이제 어떤 그 핵실험장 폐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취재단 그 어떤 방법을 처음에 이제 받아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핵실험장 폐기 의식에서 취재만 참여한다고 해서 이제 전문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그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바로 검증 사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이제 좀 불만을 표시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남측 취재단이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관련된 얘기는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이 의도했던 거는 좀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까지 큰 틀에서 북미 간의 그 어떤 비핵화에서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비핵화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회담 들어가는 그때까지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엇박자가 나고 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그 불만사항이 나온다면 또 다른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잘 해결돼 나가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미 긍정적인 시그널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교수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